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단세포입니다. 계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세포인데 이 계란이 놀랍게도 물에 한 5m만 들어가도 확 깨질 것 같은데 600기압 그러니까 수심 6000m에서도 계란이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까?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닌데 그럴 것도 같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잠수정하고 비교를 간혹 하는데요. 예. 잠수정과 이 계란의 차이가 잠수정 안은 뭐 1기압이잖아요. 3000m 아래로 갔다 그러면 300기압 정도. 그러니까 잠수정이 버텨야 되는 압력 차이는 거의 300기압 정도의 압력을 버텨야 되는데 잠수정 안에는 공기고요. 그다음에 계란 안에는 거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액체가 담겨 있는데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거든요. 여러분이 뭐 풍선에 공기를 담아놓고 이렇게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지만 물을 담아놓고 손으로 누르면 모양은 변하지만 물 자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계란이 물속 깊이 있어도 외부에서의 압력 때문에 계란의 껍질이 변동을 하고 싶어도 안에 있는 유체가 그거를 막기 때문에 사실은 안과 밖에서 계란 껍질이 느끼는 압력 차이가 잠수정보다는 훨씬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계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란 내부의 유체 물질을 빼내고 공기만을 넣는다면 제가 짐작하기에는 조금 들어가면 깨지지 않을까? 제가 아는 지식을 첨가하면 껍데기 만져보면 이렇게 오톨도톨 막 타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사실 껍데기에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되게 많아요.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수천 개 구멍이 많아서. 왜냐하면 단세포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숨 쉬어야죠. 그럼 그럼 얘도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미세한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있으면 혹시 압력차를 줄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쵸. 이게 들어 그러면은 그럴 잠수정보다는 것 훨씬 같은데요. 도움받지 네. 않을까. 만약에 그 극단적으로 얘가 완전히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그럼 이 모양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안하고 밖에 압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깨지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보안기지겠네. 지금 못 해봤는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궁금하긴 해요. 1기압의 공기를 넣은 다음에 생각이 물속에 이마도 넣으면 제 중요하네. 생각에는 깨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천천히 내리면 물이 들어와서 나중에 물이 차갖고 바닷물이 차는 달걀이 그러니까 안과 되겠네. 밖에 압력이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면 깨질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 계란 모양 자체는 외부 압력을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는 모양이긴 해요. 터널을 만들 때도 산 안에 터널을 위를 둥글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더 큰 압력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만든 엄청나게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잠수정에 비교해서 계란의 껍질이 강한 압력 차이를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네. 계란 얘기가 나와서 사실 조금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기 때 읽었던 어린이 과학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 껍질이 너무 완벽하게 견고한 내구성을 갖고 있어서 잘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린이 과학책에 있었어요. 당시에 빌라에 살았는데 제가 2층에 살았거든요. 집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니까 엄마 몰래 계란을 꺼내와가지고 계속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이게 안 깨질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30개를 다 떨어뜨렸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30개나? 네. 천상 과학자가 될 그날 밤에 괜찮았어요? 많이 혼났죠. 야, 그 청소하는 사람 진짜 힘들었겠다. 엄마가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이 조금 걱정이 그게 아이들이 해보고 깨지면 내가 잘못 떨어뜨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더 있거든요. 잘 떨어뜨리면 안 깨지지. 맞아요. 그러니까 30개. 근데 그런 책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낚였던 적이 있어요. 그거 분명히 그 출판사가 아마 양계장을 하고 있었어요. 계란 소비 진작을 위한. 내리기 위해서. 계란. 자, 그리고 밑으로 가자면 계란 얘기도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것도 압력을 잘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 압력이 잘 밖으로 새지 않도록.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것들. 구멍 하나 잘못 뚫리면 막 걸로 샥 문이 한번 뜯겨 나가는 바람에 그쵸, 주변에 있던 맞아요. 거 막 날아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 보셨어요? 거기서 날아간 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5,000m 상공쯤에서 날아갔는데 그 핸드폰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잡혔대요. 도대체 뭐야? 우리나라 케이스, 핸드폰 보호 케이스. 그 덕분에 그 덕분에 멀쩡하게 기계가 살아있더라는 이야. 거예요. 5,000m에서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너무 기뻐갖고. 종단 속도 같은 게 영향을 좀 줬으나. 사실 작은 것들은 천천히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사람이 떨어지는 거랑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핸드폰 5,000m에서 떨어졌는데 그대로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얘가 엄청 가속되지 않았어요? 공기 저항을 줄이려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새로 가다 보면 아마 떨어졌겠죠. 이렇게 됐을 텐데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수면에 닿았을 때 아 수면 아니고 땅에. 땅에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케이스네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기술력. 케이스. 예. 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압력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좀 할 텐데 그래서 비행기 문두에 막 어디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처럼 이만한 두께로 막 누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창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원형 내지는 타원형 창문들인데 그게 혹시 압력을 잘 버티기 위한 설계예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 보기에 좀 이쁘게 해놓은 겁니까? 압력을 버티기에 유리하죠. 원형이? 예, 이게 뾰족한 곳에 힘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유일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라면 봉지 이렇게 뜯을 때 보면 뜯는 부분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V자로 패인 쪽을 이렇게 하면 네네. 힘이 그쪽에 집중되잖아요. 뭐 그런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둥글둥글 살아야 되는 거군요. 참 과학적인 언뜻 떠오른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버스에서도 탈출할 때 망치로 모서리 때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한가운데를 때리는 게 아니고? 한가운데 때리면 안 깨지고 모서리 때려야 유리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모서리를. 네. 아 그래요? 그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모서리는 양쪽 창문 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한 힘이 이 유리창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을 때리면 아무래도 이 유리창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충격력이 적어지니까 그런 차이도 있을 그럴 수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힘이 한 곳에 혹은 뭐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그 부분에 힘이 집중되죠. 라면 봉지 뜯는 이 모양하고 비슷한 그걸 우리가 건지 이해하면 모르겠습니다. 네. 우주 관련해서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걸 쓸 때 가로로 하면 화면 돌아가잖아요. 네. 그건 이제 아마 땅이 어딘지 중력이 어딘지를 아마 알고 얘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 우주로 나가면 세우고 눕히고 이게 감지가 됩니까? 솔직히 저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이 중력을 감지하는 방법이 보통은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네,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가속도를 잰다고 하더라고요. 네. Z축으로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측정이 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누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대요. 아니 근데 얘가 내가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안에 작은 장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게 힘을 받는 걸로 얘가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무중력이라고 하면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가속도를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화면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요만한 저 구호 같은 데다 물 넣어놓으면 되겠네, 그죠? 이거 혁명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는 그 물이 그냥 아무런 힘을 안 그렇죠. 받으니까 여기는 안 받겠죠. 이게 그러면 지구에서. 안 돌아가겠네요. 지구에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 할 때 비싸게 만들지 말고 물을 요만큼 넣어놓고 거기 이렇게 흔들리면 수평 딱 맞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데 어차피 안에 내장된 센서는 중력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이 질문 갖고 생각해 보니까 네. 중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X, Y, Z축 방향으로의 속도의 변화를 재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면이 돌아가진 않은데 억지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9.8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모양인데 얘가 지구에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얘를 신박한 빨리 움직이면. 근데 사실 안 그래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9.8로 못 하나? 궁금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9.8m/s죠. 네. 1초에 10m라는 거잖아요. 1초에 10m. 1초에 10m. 근데 이거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해볼까요?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휴대폰을 요 모양으로 떨어뜨려요. 그거보다는 여기다가 레일을 달아서 그거 모르겠다. 예. 이렇게 해야지. 가로로. 가로로 하고 이렇게 놓고 차를 타고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얘가 그거 속도가 빠르다는 거랑 가속도가 큰 거랑은 달라서요. 제일 빠른 스포츠카라고 해도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최소한 3.8초쯤 걸립니다. 제로백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시속 100km면은 초속 얼마죠? 초속 한 4m쯤 갑니다. 가능하네요. 그러면 시속 100km 좀 어렵겠다. 좀 어려워요. 시속 100km까지 가는 그게 초속 30m라고 치면 5초 안에 제일 빠른 스포츠카를 타도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데 한 5초는 걸리니까 가속도가 G 정도 되진 않죠. 운전하고 가시다가 부딪히면 된다.
아 그럼 감속이 이렇게 빨리 되면 감속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죠. 가능하니까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제일 그 중력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젠가요? 누워서 밤에 핸드폰 보다가 떨어지는 아, 얼굴로 빡 떨어지면 아 중력이란 이것이구나, 그래비티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중력 상태가 되면 스마트폰의 화면 회전도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죠? 네.